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제69차 유엔 총회를 마치고 어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닷새간의 일정 동안 유엔 총회를 비롯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 등에 참여하며 공식 일정 23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북한에는 시종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할 말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브라질과 미국 등에 이어 7번째로 유엔 총회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후 12시 13분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한 점이 핵심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론하면서 북핵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천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내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구상을 상세히 소개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 대통령은 유엔의 3대 임무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한 뒤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가치와 평화공원 조성이 갖는 의미 등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외교 관례를 감안한 듯 일본이나 위안부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으로 짧게 간접 언급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분쟁과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의 대표국가 참여 등 유엔의 인권 증진 분야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를 설명한 뒤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분명히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코리아 소사이어티 등 미국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늘 밤 늦게 귀국길에 오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미국 내 최대 한인은행인 BBCN은행이 올 연말 한인은행 최초로 한국 시장에 진출합니다. 지난주 뉴욕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과 만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에 위치한 메리어트 마퀴 호텔. 파이낸셜 허브 서울 컨퍼런스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케빈 킴 BBCN 은행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서울시와 한국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BBCN 은행이 서로 간의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특히 미주 한인은행 최초로 올 연말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 사무소를 개소하는 BBCN 은행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한국 내 지점망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성 있는 그러한 사업을 서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교포들이 세운 기업이 한국 내에서 한국에 거꾸로 진출을 해서 한국에서 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고 또 한국의 세계화에 저희들이 그 이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은 동북아 최고의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해외 은행 유치에 나선 박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시와 은행이 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지점도 설치하고 진출함으로써 앞으로 BBCN이 어떤 미국에서의 영업 활동을 넘어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이런 큰 은행으로 확장되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연말 서울 사무소 개소와 함께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BBCN 은행은 미국 내 전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포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과 한국 내 중소기업들의 미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업무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던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에도 정부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경찰이 또다시 필요 이상의 진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상대가 임신부인 만큼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새벽 2시 15분경
브루클린에 위치한 선셋파크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경찰이 한 여성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다니다가 강제로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갑을 채웁니다. 하지만 경찰이 범인을 검거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은 경찰관들에게 야유를 보냅니다. 경찰이 거칠게 다루다 체포한 여성이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든 임산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산드라 아마즈키타로 44세의 임산부이자 4아이의 엄마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산드라 씨의 17살 아들 조안 레모스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진압을 하려 했지만 이를 보고 말리기 위해 다가간 산드라 씨 역시 공범으로 취급하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경찰이 그동안 흑인들을 상대로 수차례 과잉 진압을 벌여 이미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을 구타하는 경찰을 말리러 다가간 산드라 씨의 남편 로넬 레모스 씨도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사건 이후 인터뷰에서 로넬 레모스 씨는 경찰이 자기의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았다며 현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진압을 주도한 경찰관은 뉴욕 경찰 내사과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이슬람국과 극단주의자 간의 대립으로 미국 내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슬람국가 IS가 미국과 프랑스의 지하철을 겨냥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신임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생포된 IS 요원들이 이라크 정보기관에 이와 같은 테러 계획을 털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바디 총리는 미국과 프랑스 등 IS에 합류한 서방 외국인 요원들이 테러를 감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테러 공격이 임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며 테러 음모를 분쇄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케이틀린 헤이든 대변인은 그런 테러 계획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라크 측과 관련 정보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2015년도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동포사회 각종 활동이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 가운데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예산은 671억 1,3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14년도 관련 예산 441억 3,200만 원과 비교해 200억이 넘는 51.1%가 증가했습니다. 또 내년 외교부 전체 예산 2조 494억 5천만 원의 3.3%를 차지하면서 2014년 예산에서 차지했던 2.2%에 비해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의 재외동포 지원 예산은 2012년도 415억 8,846만 원, 2013년도 427억 3,200만 원 등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 본국과의 유대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를 예산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서는 재외동포 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동포 사회의 각종 사업과 행사도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예산 편성은 그동안 동포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독도, 동해 표기 문제 등 한국 국익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해온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평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퀸즈 한인 동포회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퀸즈 보로청이 동포회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어제 퀸즈 보로청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 타운홀 미팅에서 한인 동포회관 건립 예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추정 예산 5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 달러를 퀸즈 보로청에서 매칭 펀드로 지원받기로 했다며 만약 기금이 200만 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90%까지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또 이사를 앞두고 있는 퀸즈 YMCA 건물을 한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멜린다 캐츠 보로장에게 공식 요청했으며 보로장은 한인회관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건물을 조사 후 알려주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기금 마련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모금 운동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로부터도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회장은 퀸즈 한인들의 오랜 수건인 한인 동포회관 건립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며 회관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 건강보험거래소에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뉴저지주 보험사가 두 곳 더 늘었습니다. 가입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보험료 인상도 억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온라인 건보거래소에 플랜을 제공하는 뉴저지 보험사는 기존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아메리헬스, 헬스 리퍼블릭 등 3곳에서 2곳이 더 늘어나 총 5개사가 됐습니다. 2015년부터 새로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의 벤처캐피탈로 창업된 오스카보험과 옥스포드 헬스 플랜을 산하에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오스카보험은 지난해 10월부터 뉴욕에서 플랜을 제공해왔으며 이번에 뉴저지로 그 활동 지역을 넓혔습니다. 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뉴저지에서만 이미 17만 5천 명의 오프라인 가입자를 두고 있는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입니다. 플랜 제공 보험사가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도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보고서에서 각 주내 온라인 건보거래소 참여 보험사가 한 곳 늘어날 때마다 보험료가 평균 4% 하락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마감된 올해 오바마케어의 뉴저지 가입자는 총 16만 1,775명이며 이들 가운데 84%가 월 148달러에서 465달러의 정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준 730만 명으로 집계된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내년에는 1,300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개인이 신고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가 $1,000에서 $2,000로 늘어납니다. 또 소액 송금 시 불필요한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한국기획재정부는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2,000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외국환 거래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10월부터 해외 송금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다소 늦어지면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화 송금 수령과 관련해 외국환 은행에 확인 또는 신고 의무가 없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00에서 $2,000로 올리고 소액 송금 수령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 외국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역 농협에서도 외화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지역 농협의 경우에는 연간 누적 $30,000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한편 환전상에게 외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일자, 동일인 기준 $2,000 미만에 대해선 증빙 없이 재환전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외동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거주자였으나 이후 영주권자가 된 경우 국내 복귀 이전까지는 회수 등 사후 관리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도 독감 예방접종을 당부하며 건강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가을철을 맞아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건강검진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뉴저지 티넥에 있는 한인 동포회관에서 웰빙 건강축제가 열리고 5일에는 뉴욕 한인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건강박람회가 플러싱 병원에서 열립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다양한 무료 건강검진으로 건강 미리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